그리고 이어진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이견, 특별감찰관 전선이 형성됐어요. 한 대표가 꺼내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르려 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한 건데 이 대표 재판 나오기 전에 김 여사 문제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과 문제와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기 직전에 정리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가 1월 15일에 1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김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성추윤 부의장님,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영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설명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아마 떠나게 될 텐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면 그 민심,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국민의힘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실망한 지지자들이 그럼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라고 반문을 할 그렇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근데 또 한동훈 대표는 마치 11월의 재판 결과가 유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못하지만 혹시 무죄이더라도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또 관망하던 중도층에서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없네라고 하고 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죄든 유죄든 영부인 리스크는 그 전에 풀어야 된다.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사실 대통령실에 저렇게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말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을 자제한다던가 그 3번에 대한 답변을 좀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말한 세 번째 요구는 사실상 지켜줄 수 없다. 의혹에 대한 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아니다라고 네. 좀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좀 미온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 11월 이전에 대책 세 번째 요구안을 어떻게 지키자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치면서 좀 시간을 벌려는 그 의도는 알겠으나 좀 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를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김 여사의 완전한 공개 활동 중단. 두 번째는 이른바 대통령실 내에 있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세 번째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절차와 해명에 협조해 줄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실상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김 여사 문제를 이러다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면담 당시 김 여사 라인 9명 실명을 거론하며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잘라야 한다라는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정부 초기 업무상 문제 있던 100여 명 내가 자르지 않았냐? 라며 이른바 불쾌감을 나타냈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달라. 라는 식의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론됐던 행정관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 일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행정관들은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한다. 위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 관계자. 그만큼 억울한 거 아니냐. 봐라. 김광삼 변호사님. 쇄신은 고사하고
한 대표 비판하는 기자회견하게 생겼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한 대표가 밝힌 해결 방법이라는 게 최소한도의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도를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할 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의 용산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 하나도 잘라낼 필요가 없다. 퍼펙트. 그렇죠. 이 정도면 드림팀이라는 거예요. 드림팀. 자, 100명을 이전에 잘라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100명 중에서 정말 잘라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 라인 중 누굴 그렇죠. 잘라냈는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전에 뭐 문제가 있고 뭐 음주운전했고 이런 사람을 잘라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셋이 뭐 100명 잘랐으니까 더 잘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원성이 대단하고 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어서 이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최소한 이런 제스처는 취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관련된 8명, 10명에 대해서 너희들 핸드폰 제출해라. 그래서 전에도 청와대랄지 그런 데 많이 했던 겁니다. 공직기강에서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실에서 핸드폰 제출해서 네네. 여사하고 나는 뭔가 사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네. 이 정도의 어떠한 뭐 선제적 조치는 한번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 인적쇄신을 얘기하냐. 인적쇄신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저는 계속 호주 대사와 관련된 문제랄지 네네. 황상무 뭐 수석의 어떤 막말이랄지 이런 것 때도 항상 고유 권한 얘기를 하잖아요. 고유 권한이지만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게 그 민심이고 그 대표로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용산팀은 완벽하기 때문에 드림팀이다. 더 이상 인적 쇄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평행선이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공개 활동 자제하라고 하니까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뭐 독대가 뭐가 중요하고 면담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수록 갈등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 역할을 계속 해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당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는 이제 중재 역할도 해주고 뭔가 올바르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버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어떤 본인의 능력이랄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인적 쇄신 한 대표가 받아들인 인적 쇄신 당장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은 앞서 김 여사 라인은 없다라고 이른바 김 여사 라인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바도 있었는데 한 대표와 대통령의 인식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가 하면 한 대표의 발언 중 면담 이후 측근들에게 대통령실은 대화 내용, 면담 내용을 각색할 것이 아니라 예스냐 노냐를 답해야 된다라고 한 대표가 발언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발끈하는 분위기입니다. 각색할 때가 아니라 예스나 노냐를 말할 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라. 대통령은 이미 답을 플러스 알파까지 말씀드렸다. 라고 발끈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김종현님 대통령께서는 플러스 알파까지 답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각색 이런 걸 얘기하냐라는 어떤 불쾌감인데 플러스 알파 뭘까요? 있는 그대로 다 속속들이 답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각색이라는 거는 뭔가 그 있는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꾸며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그날 있었던 면담에 대한 이제 왜곡이다라면서 발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솔하게 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고 실제로 배석한 사람은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였는데 그 관계자는 비서실장으로부터 그렇게 그 미주알 고주알 모든 얘기를 듣고 저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첫째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간에 이런 식의 갈등 이거 정말
그동안에도 이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많이 있어온 바는 있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와, 시체말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이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의 모양, 뭐 좌석 배치 이런 거 가지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하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용산으로 굳이 옮겨갔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굳이 가가지고 소통 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데 저 사각 테이블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별 얘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피의자와 검사 같다는 둥, 입시 상담하는 것 같다는 둥. 입시 상담이요? 예,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뭐 학생 같다는 둥, 별 얘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이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로는 김 여사 라인이 문제다. 선출되지 않은 네네. 김 여사가 왜 그런 비선 라인이 존재하면 또 내지는 그 안에 과거에 문제 많은 또 원탑 뭐 이런 왕수석, 왕실장 이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도 왕비서관, 왕행정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한 용어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기 비서실에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관저나 비서실 이전에 앞장섰던 김호진 행정관 같은 경우에 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항공사 사장 후보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솜방망이로 감사했던 감사원조차도 인사혁신처에 다음번에 공직에 등용할 때는 이 사람 안 된다라는 뭔가 단서조항까지 달았던 사람인데 오베스 안에 들어간 거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그런데 이거를 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 얘기를 막 이렇게 꺼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작심하고 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도 대통령실도 이 정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심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려 나오는 얘기는 인적 쇄신이라니 뭐가 문제야? 이거는 인사농단이야. 대통령 권한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갈등 양상도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았지만 지금 이후에 양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더 볼썽사납게 느껴지기 때문에 수습하기는 글른 것 같은데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대통령의 아내 사랑은 너무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가 다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파괴적 사랑이어서는 안 되죠. 당정 관계도 파괴적이고 국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 걱정은 안 하시는지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다. 국민들은 더 지쳐 있거든요. 이 사랑은 파괴적 사랑이다. 파괴적 사랑이죠. 이거는 망국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무슨 죄로 이렇게 지쳐 있는 겁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대통령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결국 인적 쇄신 여부인데 인식 차이가 큰 탓입니다. 김 여사 라인이다. 한 대표 측에서는 확신을 했고 특정을 했고 파일을 만들었고 그 파일은 빨간색이고 대통령 옆에 펼쳐두고 한 명 한 명 걸어놓았다. 그 9명 중 5명은 저희 채널A가 취재해서 공개를 했고 다시 한번 띄워놓을까요?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보도에 따르면 이 사람들 바꿀 이유 없다. 인적 쇄신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뭐가 문제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고 한 대표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김 여사 라인이다. 바꿔야 된다라고 특정을 했고 안용환 의원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마지막에 질문을 아껴놨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영부인의 라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인적 쇄신 필요 없는 성실한 행정관으로 보이십니까? 뭐 청와대 라인이면 다 대통령 라인이죠 뭐. 그런데 이제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저분들이. 그런데 저분들이 저도 뭐 직접 뭐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저분들이 뭐 김 여사 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에서는 가끔은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제 용산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인식이 굉장히 인식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그냥 묵과하지 말고 그냥 거부하지 말고 뭔가
제출을 써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김 여사도 억울할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그 11월 15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전에 뭔가가 대응돼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11월 15일 판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흔들릴 겁니다. 이재명 대표 1심에 이제 그 판사의 판결문이 이제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결문이 아주 단호하게 나온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체제를 찾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비주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1인 독재 시스템이 돼 있지만요. 그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또 이재명 대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탄핵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거리로 나올 겁니다. 패딩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1월 15일 이후에 11월 15일 이후에 정치의 기본은 내부가 흔들 때 내부를 단속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5일 이후에 내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탄핵 국면으로 나갈 거고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이슈는 김 여사 이슈를 제기할 겁니다. 빌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빌미를 미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11월 15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1월 15일 이전에 한 대표가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그래 그 정도면 김 여사 이슈는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지라는 태도 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한 대표가 요구한 것으로도 과연 국민들이 저 세 가지를 다 하더라도 김 여사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액션이라거나 뭔가 행동이 취해지는 것이 아까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래 뭐 그 정도면 그리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는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1월 15일 전까지 뭔가 액션을 해주는 것이 용산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걸 빌미로 정부를 또 국가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흔든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근들도 그 점은 깊이 좀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에 대해서 호가호위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어떤 불쾌감들이 여과 없이 고스란히 한 대표 측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